그 챗GPT 관련된 거 잠깐 먼저 이제 해드리면, 이게 GPT,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료로 구독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GPT-4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옵션에 보시면은 여기 세팅하고 베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베타 피처에 요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20로 유료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팅으로 가셔 베타 피처에 코드 인터프리터를 이제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플러그인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챗GPT 프롬프트가 여기 3하고 보시면은 차이가 뭐냐면은 이 플러스 버튼이 생기잖아요. 이 플러스 버튼이 뭐냐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챗GPT 보통 이제 프롬프트로 해서 뭐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제 주로 이제 코딩할 때 뭐 정기 표현식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 표현식 뭐 어떤 걸 얘기를 할 수 있나? 뭐 다음 텍스트에서 숫자만 추출하는 정규 표현식을 작성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음 텍스트가 가나다 한글사랑 1, 2, 3 우리나라 만세 뭐 이런 텍스트가 있다고 치면은 저거를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파이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속도 되게 빠르네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R 코드로 패키지는 스트링 R을 사용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여기 스트링 익스트랙트에다가 여기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표현식을 할 때 여기 이제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스케이프 두 번 해야지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파이썬에서는 여기 한 번 이렇게 되는데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이게 숫자라는 뜻이고 이게 뭐 그 이상 몇 개 이상 모든 숫자를 추출해 달라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추출해 주는 게 이런 형태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되는 거 이제 복사해 가지고 R에서 이제 사용해 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챗GPT 3.5에서 이제 저희가 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코드 인터프리터를 쓰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를 이제 활성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데이터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올려야 되는데 평균 데이터가 좋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평균 데이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할머 펭귄 하게 되면은 이게 션 로비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이분이 했었던 이 데이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죠. 얘를 저희가 다가 데이터를 하나 만들게. 여기 이제 펭귄즈라는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챗GPT에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이제 펭귄즈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를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어, 데이터를 분석해 주세요. 컴퓨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는 좀 다른 거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VM 있잖아요. 그 도커 같은 그 컴퓨터가 이제 뒤쪽에서 이제 돌게 되는 거죠. 앞쪽에는 이제 챗GPT 그 자연의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넣게 되면은 요 펭귄즈 CSV라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제가 듣기로는 이 뒤쪽에 파이썬 패키지가 134개인가 137개인가 되는 이제 파이썬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이제 VM이 이제 돌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도커 같은 애가 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받게 되면은 얘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읽어가지고서
기본적인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두 개를 가져다가, 두, 두 변수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표현, 표현해 주시고, 결과를 해석해 주세요. 이게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저기 기본적으로 코드를 짜주는 것도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그 결과값을 가지고서 해석도 해줘요.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했다 하고 요 이 그래프의 결과를 얘가 이제 그 시각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해석을 해주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좀 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거 평균 데이터 다 아는 데이터고 해서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관련되는 내용들 자체를 이제 이렇게 쭉 봤었을 때 뭐 되게 이제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마쳤다 그러면은 분석 결과를 아이파이썬 노트북이죠. MB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이제 앞쪽에 분석했었던 내용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제 열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 중간 과정은 여기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에 있는 책 내용들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그 발표를 준비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챗GPT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이게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이제 아이파이스 노트북이 이제 다운로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저희가 쿼터에다가 이제 불러올 수도 있죠. 쿼터에다가 어떻게 불러오냐면은 쿼터에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쿼터 아이파이썬 MD2 QMD 이렇게 치시면은 컴퓨터 랩 파일을 이제 그 쿼터로 컨버트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올 텐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걸 그대로 이제 컨버트 해도 되고 실행 뭐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요 컨버트 명령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컨버트를 해서 이제 쿼터에다가 바로 붙여가지고 저희가 분석 결과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런 내용으로 이제 이 쿼터를 많이 좀 활용을, 이렇게 코드 인터프리터를 이런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코드를, 이제 파이썬 코드를 R, 사이드버스 스타일의 코드로 변환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분석했었던 거를 이렇게 이제 R 코드로 변환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R 코드로 변환하는 거는 굉장히 그 정확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쿼터에서 이제 작업해서 이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코드 인터프리트가 처음 보시면 되게 되면은 여기 한번 좀 얘기 좀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인상 이제 대부분 다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게 처음일 텐데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인상도 많냐면 또 코드 인터프 유튜버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자기가 쓴 다음에 야, 데이터 분석가의 시대는 갔다. 난 뭐 해 먹고 살지? 뭐 이런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저것도 되네. 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솔직히 뭐 돌아가시면서 소감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덕준 선생님. 네. 저는 요 사용해 본 지 한 일주일 좀 넘게 이제 좀 돼 봤고요. 주말에 저도 비슷한 데이터 분석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뭐 코드 짜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시대에 온 게 마치 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에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신 이제 파이썬은 이제 특히 뭐 데이터 분석하는데 파이썬은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서 R을 더 좋아하는 저로서는 R 가지고 좀 그래프를 예쁘게 시각화하는 거는 좀 차별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네. 저도 그 코드 인터프리터 처음 쓴 다음에 뭐 그래프 만들고 뭐 GIF 파일 만들고 여러 가지 뭐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매플랄립이잖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매플랄립으로 예쁜 그래프를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서 지지플랫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서 그 고도화된 이제 차별성 있는 시각화를 만드는 거는 역시 R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역시 파이썬의 그 사악한 그 뒤에 빠지지 않고 정도를 걸었던 게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듣긴 했었습니다. 처음 보신 분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 저는 처음 봤는데 되게 신기한데요. 데이터를 올려서 한다는 거. 왜냐면 저는 챗GPT 이제 무료로 사용하니까 저렇게 파일을 올려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단순히 코드만 이제 바꿔달라는 이런 것만 했었는데, 데이터를 올리고 지가 해준다라는 게 물론은 신기하네. 여기 혹시 처음 보신 분들 소감 한 번씩 말씀해 주시죠.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보니까 코드 자체를 변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파일 자체를 업로드해서 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굳이 이거를 또, 제가 또 공부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만한 학습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콜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함에 있어서 기술도 조금 어찌 보니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학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호님은 써보셨을 거잖아요. 어떠세요? 저 말씀하신 거죠? 네. 저도 우선은 일단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올려서 그걸 어떻게 특정하게 이제 분석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코드가 나오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 기준으로는 일단 제가 그 코드를 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칠 필요 없이 걔가 대답해 주는 거를 쓸 수 있다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예 데이터 분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해석을 해주겠지만, 코드도 짜주고 하겠지만, 그걸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맹목적으로 그 코드를 자체를 쓴다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보면은 일단은 데이터 자체가 좀 로컬로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멀지해서 또 그거를 저는 이제 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를 설계하는 게, 그거를 이제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코드 인터프레터 이거 해줘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코드 입력해서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 기준으로는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정규 표현식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다 좀 유용하겠다 생각을 했지, 아직까지는 네, 코드 인터프리터를 써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주영님은 어떠세요? 네. 예. 저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처음 보시죠? 네. 네. 인터프리터 활성화는 해놓고, 뭐, 이제,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용 예를 보여주는 것들을 좀 봤었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직장인들은 아웃풋을 얼마나 빨리 내는가가 중요하니까, 직장인들, 그리고 어떤 개념 체계가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는 그냥 걱정되는 거는 그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게 이제 어떤 체계가 제 안에서 잡히기 전에 그 수박 겉핥기식 지식으로만 이것들 사용하다 보면 깊이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분석을 하는 어떤 그 접근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이해가 확실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아웃풋을 빨리 내고, 그리고 이제 빨리 그 리뷰를 해서 더 완성도를 높이는 식으로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그 차단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조금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알프 데이터 사이언스 책인데 사실은 이제 뭐 파이썬 4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챗GPT 4 데이터 사이언스 책이 나올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지금 이쪽에서는 언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과거보다는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이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 북클럽이라서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한 2달 정도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첫날 뭐 어떤 것을 할까 좀 이제 고민을 좀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 저도 이제 2월달, 3월달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꽤 이제 오랫동안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 이제 쓰면서 다른 분들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듣고 싶었었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준비했었던 내용을 잠깐 좀 이제 진행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좀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지금 준비했었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 책을 뭐 저도 책을 이렇게 꼼꼼히 보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거냐니까, 물론 이제 한정된 책 지면에다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집어넣다 보니까 그때 타이드 모델즈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빠지고, 그건 이제 다른 걸 뭐 참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드러낼 거 드러내고 넣어서 좀 강조해야 될 거 하고 좀 순서 바꾸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 책 이게 보면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팔만 펭귄 데이터가 이제 홀 게임 하면서 처음에 나오는데, 이 펭귄 데이터셋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배울 때 처음에 아이리스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MT 카즈 데이터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팔만 펭귄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잘 만들어진 데이터셋인데, 한글말로 됐었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날이고 해서 펭귄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팔마 펭귄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좀 이 크로스 레퍼런스를 좀 컴파일해야 되는데 이 부분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팔마 펭귄즈라는 요 데이터 셋이 있잖아요. 데이터 패키지가 있는 거고 그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아이리스 붓꽃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펭귄이 세 종류가 있는데 젠투, 아달리, 턱근, 친트랩 이렇게 세 가지 펭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각자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 여기 여행사에서 이거 정리를 했더라고요. 남극 여행 상품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남극에 방문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세 종류의 펭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이제 꽃잎의 넓이라든가 이런 이제 매트릭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팔마 펭귄 데이터에도 이제 빌 랭스하고 빌 위디스가 있는데 펭귄으로 보게 되면 부리 길이하고 부리 깊이라고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이 펭귄 서식지가 있잖아요. 저 팔마 펭귄이 이게 가짜 데이터가 아니라 이게 진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데이터가 어디에서 수집된 거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게 남극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맨날 파머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섬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섬에서 요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제 수집을 한 거죠. 토고스 섬에는 요 혼종이 살고 있고 비스코라든가 드림 아일랜드에는 이제 두 종류의 이제 펭귄이 같이 서식되고 있는 게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 사진이 이런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두 분이 요 이제 팔마 펭귄을 데이터를 펭귄을 잡아가지고 이제 부리 길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펭귄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리플렛을 가지고서 위경도 있잖아요. 위경도 좌표 잡아가지고 애드마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팔마 펭귄 연구소예요. 여기 비행장도 있고 해서 여기서 아마 미국 박사님들이 여기 있는 이제 팔마 스테이션에서 여기 토고스 아일랜드라든가 여기가 비스코 아일랜드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드림 아일랜드 가가지고 이제 펭귄을 이제 200 몇 종인가 300마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펭귄을 이제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를 볼 때 처음에 저희가 보는 게 이제 그림스라고 하는 나온 데이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344만. 그다음에 8개 칼럼으로 돼 있고 자료형은 팩터, 더블, 인티저, 팩터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앞에 한 10개 정도의 관측점을 레코드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글림스를 통해서 자료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스키마리라고 하는 요 패키지가 있는데 요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원래 이제 데이터를 볼 때 그래프도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요 스키마리라는 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분포도 이렇게 아스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스키말도 굉장히 유용한 저희가 본격적인 데이터를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요 한 줄이잖아요. 요 한 줄만 있으면은 뭐 결측지가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자료형은 무엇이고 어떤 분포로 되어 있는지를 한 줄의 줄로 알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이제 좋은 패키지 중에 하나라서 여기 좀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액터블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이제 이렇게 gg플롯을 가지고서 이제 그릴 수가 있다. 요렇게 이제 해서 어쨌든 이 펭귄 데이터를 좀 잘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이제 다른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풀어가게 되면은 많은 부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